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파워포인트 실행을 해준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을 해주세요. 화면 왼쪽에 축소판, 오른쪽에 슬라이드 본문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문제지의 첫 번째 장에 있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내용 있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살펴봐 주고요. 그 내용에 적혀있는 파일 저장하기부터 할게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찾아보기를 누르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나와 있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폴더 없으면 만들어 주고요. 시험장에서는 지정된 폴더가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 위치에서 파일 이름도 지시되어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고요. 수험번호 있다면 그걸 사용하고 없다면 임의의 숫자 이렇게 8자리 사용하거나 또는 교재에 지정되어 있는 수험번호를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제 문제지에서 답안 작성 요령 내용들 봐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구성이라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먼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디자인 탭 먼저 눌러주세요. 오른쪽 끝에 가면 슬라이드 크기 있죠? 클릭하세요. 제일 아래에 있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이 메뉴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 전체 구성에 나와 있는 것처럼 A4 용지 210 곱하기 297 이걸로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시작 번호 1인 거 확인, 슬라이드는 가로 상태로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와 맞춤 확인 있는데 어느 걸 하든 상관없어요. 저희는 맞춤 확인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이걸로 할게요. 맞춤 확인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슬라이드 노트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해서 더 화면을 크게 이렇게 봐도 돼요. 이제 전체 구성의 슬라이드 마스터의 지시가 있는데요. 먼저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보기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마스터 보기 이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 있죠? 클릭하세요. 그러면 왼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현재 두 번째 게 기본 선택되어 있는데요. 시험지에서는 전체 구성에서 어떤 마스터 레이아웃 사용해라 그런 지시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사용하든 전체 구성에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슬라이드 2에서 6까지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게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저희는 여러분이 가장 작성하기 편한 세 번째에 있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걸 가지고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저처럼 왼쪽에 축소판 여기에서 세 번째 것을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 세 개 중에 어느 걸 먼저 하든 상관없는데요. 저는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부터 지정할게요. 먼저 오른쪽 하단에 샵 표시되어 있는 이 점선 상자 있죠? 이걸 테두리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문제지에서는 슬라이드 번호에 글꼴 따로 지정이 없죠?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고요. 글자의 색은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모든 거에 대해서 검정색 또는 흰색 글꼴로 지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회색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는 색상을 검정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따로 지시가 없는데 전체적인 슬라이드 여기에 맞춰서 글자 크기는 조금 크게 16포인트로 이렇게 키워놓도록 할게요. 여기 숫자 바로 옆에 있는 이거 가 써있는 이걸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커지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왼쪽 하단 여기에 날짜가 써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 작업하지 않습니다. 바닥글도 작업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요. 이제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먼저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 메뉴 누른 다음에 이 디바이스 클릭. 그 다음에 그림 저장 위치 지시되어 있죠. 문서 아래 ITQ 아래 픽처 폴더. 여러분의 컴퓨터에 픽처 폴더 없다면 이기적 수험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교재 부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 압축 풀고요. 거기에 있는 픽처 폴더 ITQ 폴더에다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면 돼요. 픽처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요. 시험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해요. 파일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그림들 이름이 각각 하나씩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 보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단 로고 현재 문제에서는 로고 2.jpg 이걸로 지정되어 있죠. 클릭해서 삽입 누르거나 바로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삽입돼요. 그러면 위에 그림 서식 메뉴 나타났는데요. 조정에 색이 있죠. 그리고 아래로 가면 투명한 색 설정이 있어요. 클릭하세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조금 바뀌었죠. 배경 회색 부분 아무 곳이나 클릭하세요. 투명해졌죠.
그러면 테두리의 모서리 부분 있죠? 이걸 자꾸 움직이면 가로 세로 크기 동일하게 이렇게 조절돼요. 그리고 안쪽에 이걸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죠. 그래서 하단 로고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문제지에 보이는 출력 형태, 그걸 보면은 하단 로고가 어떤 크기,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 크기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되는 그 정도로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나오는 제목 지정해야 되죠. 슬라이드 2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제목이 목차 써 있고요. 뒤에 도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뒤쪽에 가려지는 도형부터 먼저 만들면 되는데요. 도형 삽입은 홈 여기에서 그리기에 목록 있죠. 이 도형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삽입 메뉴 가면 여기에도 도형이 있습니다. 같은 목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찾든 어떤 도형이 어디에 있는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도형, 가로로 기다랗게 늘어져 있는데요. 그 도형을 찾아보면 블록 화살표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이에요. 클릭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만든 후에 크기 위치 다시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맞춰 놓고요. 위에 도형 서식이 만들어졌죠. 이 메뉴에서 오른쪽에 보면 회전이 있어요. 이 메뉴에서 오른쪽에 정렬해 보면은 회전이라는 게 있죠. 출력 형태 슬라이드 2번 보면은 이 도형의 모양이 좌우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앞쪽에 나타나는 목차 바로 뒤에 써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서식 여기 왼쪽 도형 삽입에도 동일하게 도형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양을 찾아보면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십자형이라고 있죠.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는 회전은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2에서 다시 한번 출력 형태 이 두 개 도형을 보면요. 색상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시험지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색상 지시가 따로 없다면 어떤 색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도형, 여러분이 도형 채우기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테마색, 표준색 여러가지 색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다르게 지정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답 파일 열어서 보면은 두 개 색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정답 파일 제공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형 채우기에서 저처럼 아무 색이나 지정하고 싶은 색깔 하나 이렇게 선택, 뒤에 있는 도형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선택해 지정해주면 돼요. 두 개 색만 다르게 지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쪽의 도형은 글자의 색이 흰색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진한 색 계열 중에 하나 선택을 했어요. 저는 교재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정답 파일과 색상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색상 이렇게 비슷하게 맞출 필요 없어요. 도형 채우기에 여러가지 색 계열 많죠? 이 회색 계열 해도 되고요. 녹색 계열 해도 되고 푸른색 계열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색상만 임의의 색상 여러분이 각각 다르게 지정해주면 되고요. 이제 두 개에 대해서 설정 하나 꼭 봐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전체 구성의 제목 글꼴의 뒤에 보면은 도형 선 없음 지시가 있습니다. 도형 선 없음 지시는 전체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2하고 전체 구성 여기에만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도형 같이 도형 선 없음 지정할게요. 마우스로 이렇게 전체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도형 하나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뒤에 있는 도형도 클릭, 두 개 같이 선택되었죠.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선택해주면 두 개 동시에 선 없음 지정되죠. 이제 제목 글꼴 지정해야 되는데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글자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제목 글자가 나타나는 도형인데 먼저 이걸 선택을 해 놓고요. 이렇게 테두리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 메뉴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목차 바로 뒤에 있는 앞쪽에 나타난 도형 있죠. 그것과 같은 높이로 맞춰 놓고요. 그 도형의 크기 맞춰 놓거나 슬라이드 전체 너비에 맞춰 놓거나 그렇게 해 놓으면 돼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먼저 글꼴 설정하기 전에 단락을 볼게요. 정렬이 가운데 맞춤, 목차가 중앙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목차가 가운데 맞춤 되어 있죠.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이걸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정렬 여기에선 필요가 없는데요. 세로 정렬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뒤쪽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이걸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이제 글꼴 지정해야 되는데요. 글꼴 목록 이렇게 열어보면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여기에 나타난다면 조금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글꼴 이름 직접 입력해 선택하거나 이렇게 슬라이드 내려서 글꼴 찾아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현재 문제에서는 제목 글꼴에 궁서 지정되어 있죠. ITQ 파워포인트에서는 궁서, 굴림, 도둠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글꼴이에요. 그러면 이 글꼴을 앞으로도 사용하기 편하게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나타나도록 먼저 작업해 놓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 글꼴에 궁서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지정을 하고요. 먼저 굴림이나 도둠 중에 하나 입력하세요. 저는 굴림 입력했고요.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굴림을 도둠이라고 이름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고요. 마지막으로 제목 글꼴에 지정되어 있는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현재 제목 글꼴 궁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글꼴 목록에 보면은 최근에 사용한 글꼴 3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글자 크기 바꿀게요. 앞에 44 이걸 열어서 40으로 바꿔도 되고 4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도 되고요. 옆에 있는 가 이걸 눌러서 글꼴 크기 작게 이렇게 40포인트로 해도 돼요. 그리고 글자 색 이전 문제들에서는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수정하는 거로 연습했죠. 한 번에 바꾸도록 할게요. 바로 이 목록을 열어서 글꼴 색깔 테마 3개 있죠. 색상 이름이 흰색 배경 1이에요. 이걸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전체 구성에 지시되어 있는 것 중에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만 이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설정해야 되죠. 그거는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 이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 있죠. 클릭하세요. 슬라이드 탭에 4가지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선 슬라이드 번호의 체크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의 체크 이렇게 2개만 체크하고요. 모두 적용 누르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끝이 났고요.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 마스터 탭 누른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면 돼요. 교재 앞쪽에 있는 것처럼 슬라이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서 마스터 작업했다. 그런 경우에는 배경에 있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 체크하는 것도 했었죠. 여러분이 여기에서 작업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은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거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저처럼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여기에서 작업했다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건 전혀 신경 쓰지 말고요. 정답 파일에서처럼 7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했다. 그런 경우에도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왼쪽에는 역시 슬라이드 마스터 1개만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럼 이제 이걸 6개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왼쪽에 이 슬라이드 축소판 클릭한 다음에 엔터 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작업했던 세 번째 게 기본 선택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7번째에서 작업했거나 슬라이드 마스터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작업한 경우엔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홈 탭에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작업한 걸 선택해서 변경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2번에서 모양 제대로 나왔다면 다시 한번 엔터키 누르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복제되어 나타나는데요. 3번까지 나타났으니까 슬라이드 6까지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1번 다시 제목 슬라이드 선택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파일 저장은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자주자주 단축키 컨트롤 S키 기억해 두고요. 왼손으로 저장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표지 디자인하는 첫 번째 슬라이드 여기에서는 2개 제목과 부제목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자 나타나 있는데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2개 드래그의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세부 조건의 1번, 2번, 3번 세부 조건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슬라이드 1에서는 1, 2, 3번 순서대로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먼저 도형 편집부터 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 보고서 최대한 비슷하게 크기 위치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답 파일 갖고 있으니까요. 그 파일 열어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렇게 보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눈금자 이렇게 자동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보이지 않고 있다면 보기에서 눈금자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도형 삽입 위에서 홈이나 삽입으로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뒤쪽에 있는 도형 모양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림은 무시하고 테두리만 보고 도형 모양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보면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배지라는 도형 선택, 그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크기 위치는 다시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그림을 따로 삽입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도형 안에 그림이 나타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도형 서식 메뉴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도형 서식이라는 이 대화 상자 나타났죠. 채우기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림 원본에 있는 삽입 눌러주세요. 파일에서 이 메뉴 클릭, 그 다음에 파일 저장 위치 픽처 폴더에 있죠. 그 다음에 파일 저장 위치인 ITQR의 픽처 폴더에서 그림 3.jpg 이거 더블 클릭해 삽입을 해 놓으세요.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오른쪽에 그림 서식 여기에서 투명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0% 써 있는데요. 이거 바로 선택해서 50이라고 입력하면 변경될 거예요. 만약에 투명도가 변경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0% 써 있는 거 지워버리고 5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바로 이렇게 희미하게 변경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0% 입력되어 있을 때 이렇게 선택해서 50 입력했는데도 변경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작업 표시줄에 오른쪽에 보면은 키보드 입력기가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다면 한글 입력기로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걸 클릭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변경해주면 돼요. 아니면은 윈도우 키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 누르면 입력기가 나타나거든요. 윈도우 키 스페이스바 이거를 다시 누르면 입력기 변경할 수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변경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면 오류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명도 다음에 도형 효과 지정되어 있죠. 도형 서식 메뉴의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효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로 가서 마우스 올리면 몇 포인트 글자 나타나죠? 5포인트를 선택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에 2번 워드 아트 삽입할게요. 출력 형태 보면 2번에서 영어 단어 2개 써 있는 거 있죠. 그걸 할 건데요. 삽입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로 써 있습니다. 텍스트 그룹에 워드 아트 클릭. 그 다음에 글자 중에 아래 반사되어 있는 글자 딱 하나밖에 없죠.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영문으로 출력 형태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 주는데요. 영어기 때문에 대소문자 주의하고요. 띄어쓰기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글자를 입력했다면 글자 색은 우선 무시하고요. 글자 크기도 아직 조절되지 않으니까요. 설정하지 않고요. 커서가 이렇게 크게 깜빡이고 있죠. 키보드에서 ESC 키 누르거나 바깥쪽 테두리 점선을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글자를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놓은 것과 동일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세 가지 조건이 워드 아트에 있죠. 도형 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여기는 도형 스타일이 아닌 워드 아트 스타일. 여기에서 텍스트 효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엔 반사와 변환이 있는데요. 어느 걸 먼저 하든 상관이 없지만 먼저 모양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변환에 중지라는 거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를 휘기에 있는 여러가지 종류 여기에 이렇게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중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 효과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반사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근접 반사 터치 지정되어 있죠. 역시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이 나타납니다. 근접 반사 터치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지정이 있죠. 그거는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최근에 사용한 글꼴 있죠. 도둠에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변경할 수 없고요. 글자의 색깔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하면 되죠.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색깔을 검정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되어 있죠. 여기에 속성이 있습니다. 굵게 클릭 이렇게 지정해 놓고요. 이제 모서리 잡고 움직이면 그림이나 도형처럼 크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뒤에 있는 그림과 비교해서 크기 위치 맞춰 놓을 수 있겠죠.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되는 크기 위치로 맞춰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잘 보면 여기 왼쪽에 노란색 핸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모양을 바꿀 수 있는데요. 워드 아트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모양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워드 아트나 도형에서 노란색 핸들이 있는 경우에 모양 변경하는 경우에만 이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세부 조건의 3번 그림 삽입할게요. 전체 구성에 그림 삽입한 것과 같아요. 삽입에 그림, 이 디바이스, 그 다음에 지정된 이름 logo2.jpg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그림 서식 메뉴에서 색 누른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이거 클릭하고요. 다시 배경 회색 부분 클릭. 그러면 모서리 잡고 이렇게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출력 형태
슬라이드 1에 있는 내용 보고서 이 위치 정확하게 맞춰 놓으세요. 문제지는 여러분이 작업한 순서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시험의 결과는 여러분이 제출한 결과물로만 채점하겠죠. 그러니까 출력 형태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고 세부 조건 빠진 거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이제 파일 저장하고 왼쪽 축소판에서 슬라이드 2번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제목 클릭해서 목차 입력하세요. 여기에도 글자 입력할 때 글자 색이 지정되어 있는 색상이 아닌 파란색으로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오른쪽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거 제대로 지정 안 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키보드에서 단축키, 윈도우 키, 스페이스바 이걸 눌렀을 때 윈도우 입력키 바꿀 수 있다고 했죠. 한글 입력기로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입력할 때도 색상 바뀌는 것 큰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이 입력하는데 조금 편하게 지정되어 있는 색상으로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차 입력해 놓고 이제 아래쪽에 상자가 있는데요. 이 상자는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에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2에서는 이 테두리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슬라이드 2에 나오는 출력 형태, 그걸 보고서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1번 써있는 하트 모양, 그 뒤에 가려져 있는 도형 있죠? 그거부터 항상 먼저 만들 거예요. 그러면 홈탭에서 도형 목록 열어볼게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가려져 있는 도형, 사각형에 있는 첫 번째 도형이죠. 이렇게 목록 열지 않고 바로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어느 도형이 어디에 있는지 연습해야 되니까 이렇게 열어서 연습하도록 하세요. 사각형의 첫 번째에 있는 직사각형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1번 써있는 하트 도형 만들게요. 도형 서식에서 다시 목록 열게요. 그 다음에 모양 찾아보면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있죠. 하트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크기 위치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 1 먼저 바로 이렇게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도형 색깔 또 다르게 지정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 위쪽에 글자 입력하는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있죠? 클릭해 놓으세요. 마우스로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 만들어 놓으세요. 너비는 충분히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1 바로 옆에 있는 글자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했다면 이제 크기 위치 아직 여기는 조절할 필요 없고요. 먼저 두 가지 색깔 바꾸도록 할게요. 1번 써있는 도형 선택, 도형 서식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여기도 색상 이름 따로 지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지정하면 되죠. 뒤쪽에 있는 도형도 선택,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상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선택. 그 다음에 슬라이드 2도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다고 했죠. 두 개 도형만 같이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요. 이 글자 써있는 텍스트 상자까지 같이 3개 이렇게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 저는 3개 선택한 상태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먼저 도형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선택을 해놓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홈탭 가주세요. 전체에 대해서 그냥 같이 글꼴 설정할게요. 글꼴 목록,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서 굴림이라는 거 선택,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이렇게 눌러서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 텍스트 상자 위치 조금 조절 필요하다면 이렇게 마우스로 이동시켜도 되고, 그 다음에 화살표 키로 이렇게 이동시켜도 돼요. 조금 세밀하게 이동시키고 싶다 하면은 화살표 키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이 3개 도형을 아래로 복제를 해주면 되는데요. 같은 위치로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복제하면 되죠. 그래서 복제하는 키, 컨트롤 키와 함께 수직 수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작업할 거예요. 왼손으로 컨트롤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고 마우스로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화살표 옆에 더하기 표시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또 한번 아래로 이렇게 이동. 그래서 위아래 간격 모두 동일하다 하면은 오른쪽에 세로 화살표 보이죠?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해놓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또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두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각각 클릭해서 내용 수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영상 강의 잠시 멈춰 놓고 저처럼 내용을 이렇게 수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 끝났다면 세부 조건 1번, 2번 이걸 해야 되죠. 먼저 1번에 텍스트의 링크, 하이퍼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출력 형태에서 표시되어 있는 1번 텍스트를 보면은 이 글자죠. 여기를 마우스로 꼭 드래그해서 선택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 선택해 놓으면 이 텍스트가 아닌 이 텍스트 상자 여기에 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설정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메뉴 하이퍼링크 있죠? 클릭. 그 다음에 현재 문서 선택,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4를 선택, 바로 확인 이렇게만 해주면 글자 색 바뀌고 아래 밑줄 해서 하이퍼링크가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블록 설정에서 하이퍼링크 적용하지 않고 바깥쪽 이렇게 테두리 선택해서 적용하면 글자 색이나 밑줄은 나타나지 않고 하이퍼링크가 적용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지의 출력 형태 이것과 다르게 지정한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번 그림 삽입할게요. 삽입 메뉴 간 다음에 다시 그림, 이 디바이스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된 그림 4.jpg 더블 클릭. 그림이 삽입되면 그림 서식에서 오른쪽에 가면 자르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자르기 아이콘 있죠? 클릭하세요. 테두리가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위쪽에 모서리 이 자르기 할 수 있는 걸 잡고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자르게 해주세요. 여백은 어느 정도가 되든 상관없고요. 필요한 그림만 보이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자르기 끝내는 것, 키보드에서 ESC 누르거나 그림의 바깥쪽 클릭하면 자르기 끝나요. 필요한 그림만 나타났죠.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맞춰 놓는데요. 출력 형태의 보고서, 크기 위치 조절 필요하다 하면 맞춰 놓으면 돼요. 저는 이번에는 크기는 따로 조절할 필요 없겠지만 아주 작게만 크기를 정답 파일과 비슷하게 맞춰 놨어요.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전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상태에서만 위치 맞춰 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2는 끝이 났죠? 파일 저장해주고 슬라이드 3번 가주세요. 그리고 제목을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제목을 입력한 후에 아래 상자 슬라이드 3번, 4번, 5번 여기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해요. 슬라이드 3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글자 사라졌고 글머리 기호만 나타나 있죠. 여기에다가 영문 첫 번째 있는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고 탭키 한번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은 글머리 기호가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들어오죠. 위에 눈금자에도 이렇게 표시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위하고 아래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있는 영어 문장 입력하면 되는데요. 두 번째 있는 영어 문장은 마침표가 없지만 두 줄, 이게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 글머리 기호가 to에만 써 있고요. 아랫줄에는 글머리 기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엔터키 눌러서 문단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줄 끝에 단어, 그거는 출력과 다르더라도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입력하면 줄 끝에 단어가 동일하게 나타나 있죠. 입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 영상 강의 잠시 멈춰놓고 내용 입력하고 다음 강의를 듣도록 하세요. 이제 엔터키 눌러주고 글머리 기호 동일한 상태에서 다음 줄 내용 있죠? 그대로 또 엔터키 누르지 않고요. 이렇게 한 줄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 이 상자는 끝이 났고요. 아래쪽에 있는 한글 입력하는 거는 별도로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채점이 별도로 채점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줄의 영어 문장 이거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는 선택 안 되는데 글머리 기호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슬라이드 3의 세부 조건 위에 괄호 1번에서 지시되어 있는 거 있죠. 첫 번째는 이 마름모 모양 되어 있네요. 다이아몬드형 이거 선택. 그 다음에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아랫줄에 조건을 보면은 문단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문단 지정해주면 돼요. 홈 탭 가서 먼저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한 단계 낮춰놓고요. 굵게 속성을 여기에서 지정.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단락에선 줄 간격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1.5줄로 변경하세요. 글머리 기호와 첫 글자 P하고 너무 붙어 있죠. 여기는 살짝만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보기에서 눈금자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눈금자가 위에 보이고 있죠. 위에 거꾸로 된 오각형 말고요. 아래쪽에 있는 오각형 이걸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오른쪽에 한 번만 딱 가져가면 살짝 자석처럼 움직이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러면 살짝 떨어져 보이죠.
이제 아래쪽에 세 줄로 된 두 개 문단 블록 설정 이렇게 같이 해 놓으세요. 같이 설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 블록 설정해서 작업해야 되는데요. 제가 마우스를 위치를 조금 움직이니까 글머리 기호 바꿀 수 있는 게 사라졌죠. 이런 경우에는 블록 설정된 곳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 가서 오른쪽 꺽쇠로 가면은 바로 또 바꿀 수 있게 나타나죠. 그래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이것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도 이제 홈에서 글꼴 두 번째 문단에 지정되어 있는 도둠 그리고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한 단계 낮추고 굵게 속성 여기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줄 간격은 동일하게 1.5줄로 변경하세요. 여기도 간격 글머리 기호와 첫 글자 사이에 이걸 넓히기 위해서 위에 눈금자에서 오각형 아래쪽 잡고 살짝만 한번 이동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이 글머리 기호가 P하고 같은 위치 수직으로 같은 위치에 옮기고 싶다. 그것까지 하고 싶다면 위에 오각형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살짝 왼쪽으로 이동시켜 놓으면 이렇게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세밀하게 조절하는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움직이면 자석처럼 탁탁 붙지 않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꼭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여기에 너비는 조절할 필요 없죠. 각 줄의 끝에 보이는 단어가 출력과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너비 조절하는 경우에 그리고 크기, 전체적인 이 상자 크기 조절하는 경우에 이 글자 지정한 것 저희는 문제에서 24포인트, 20포인트 그렇게 각각 글꼴 지정했는데 이 상자 크기에 맞춰서 글꼴 크기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이 상태에서 바깥쪽 테두리 선택 그냥 이 상태에서 해도 상관없고요. 오른쪽에 도형 서식 메뉴 있죠? 여기에서 도형 옵션에 세 번째에 있는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텍스트 상자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자동 맞춤 안함 이걸 선택을 해 놔야지 상자 크기 변경돼도 글자 크기도 같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영문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적지만 한글인 경우에는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동 맞춤 안함 꼭 이거는 먼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설정 모두 끝이 났으면 아래쪽에 한글 입력 상자하고 모두 동일한 조건 상태에서 글자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위치에서 조금 위로 이동시켜서 출력과 비슷하게 위치를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아래 여백 이렇게 클 필요 없으니까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작게 조절할게요. 이제 아래쪽에 복제해야 되겠죠.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여기 테두리 잡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아래로 이동해 복제. 이제 여기에다가 조사 목적이라고 첫 줄 내용 입력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영어로 써 있을 때 블록 설정해 놓고 N 뒤에 글자의 끝에 한 칸 더 떨어져서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보이죠. 이 상태에서 한글로 조라고 입력하면 문단이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지 말고요. 마지막 단어만 빼고 앞에 단어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되는 조사 목적 입력해 놓고요. 마지막에 영문 단어 이거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것만 선택되었죠. 이거는 딜리트 키로 지우세요. 이러면은 문단 합치기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다시 이 모두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세 줄로 되어 있는 내용 있죠. 여기도 첫 번째 여기에만 글머리 기호 나타나기 때문에 엔터키 눌러서 문단 나누기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엔터키 누르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수집까지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입력 끝났다면 이 너비를 맞춰 놔야 되죠. 그러면 첫 줄에 생활 양식 여기까지만 나타나야 되죠. 너비를 조절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아래쪽에 기초까지 나타나야 되는데 정확히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할 거 없고요. 만약에 각 줄의 끝에 단어 맞추는 게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메뉴에 홈에 단락에 오른쪽에 보면은 화살표 모양 이 아이콘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단락에 한글 입력체계 누른 다음에 일반에서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 이 상태로 하면은 영어 단어처럼 글자 한 글자씩이 아닌 단어 단위로 변경되어서 여러분이 쉽게 줄 끝에 단어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너비 높이 대충 맞췄다면 이제 옆에 동영상 삽입해야 되죠. 이제 삽입 메뉴 가서 오른쪽에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클릭한 다음에 동영상도 ITQ의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동영상.wmv 더블 클릭해 삽입. 그 다음에 이걸 이동시켜 놓고요. 이번에는 잘 봐도 크기 조절 조금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저처럼 크기와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선 위에 비디오 형식이 있는데 옆에 재생 탭 클릭을 해 놓으세요. 시작, 여기에 마우스 클릭 시 되어 있는데요. 세부 조건에 자동 실행되어 있죠. 이걸로 변경, 옆에 반복 재생 이것도 체크해서 설정하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3도 끝이 났어요. 파일 저장하고 이제 슬라이드 4번 클릭한 다음에 제목 클릭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4도 아래 상자 사용하죠. 여기에는 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아래쪽에 표 삽입 이 아이콘 클릭, 그 다음에 열과 행 개수, 출력 형태에서 위쪽에 나타나는 도형, 왼쪽에 나타나는 도형, 그걸 제외하고 열과 행을 세어보면 되는데요. 문제지에서 출력 형태 봤을 때 행은 조사 모집단 써있는 곳, 여기는 두 행이 합쳐진 거 보이죠? 그래서 합쳐지지 않은 그 행으로 세어보면 돼요. 그래서 열 개수는 두 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열 개수는 2로 바꿀게요. 행 개수는 세어보면 4가 되겠죠. 그래서 2열 4행으로 바꾸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타일이 세부 조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3번에 나와 있죠. 테이블 디자인의 표 스타일 위에 목록 열어주세요.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 나타나는데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3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각각 슬라이드의 줄의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죠. 테이블 디자인에서 스타일 바꾼 다음에 바로 왼쪽에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행 체크 해제 이렇게 해줘야지 모든 셀의 색이 동일하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용 입력하기 전에 먼저 글꼴 설정, 정렬 또 바꿔줘야 되는데요. 홈 탭 가주세요. 슬라이드 4에는 도형과 표 모두 동일하게 글꼴 지정되어 있죠. 먼저 여기는 표에 굴림 지정, 글자 크기 18포인트, 표에는 글자 입력해보면 기본 흰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색 검정 지정하면 되는데요. 목록 열어서 이렇게 검정하지 말고요. 바로 여기 글꼴색이 검정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하면 바로 글꼴색이 검정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보면 글자가 위쪽에 붙어 있고요. 왼쪽에 정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락의 선 가운데 맞춤으로 수평 정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에서 위쪽이 아닌 중간에 나타나도록 조사 모집단 이거 보이는 것처럼 위아래 중간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설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줄로 입력되어 있는 셀도 보이죠? 첫 행에 보이고 있죠. 두 줄로 입력할 때 엔터키 눌러서 줄 바꿈해도 여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입력해서 두 줄의 높이, 이 줄 간격을 비교를 해보면 그냥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는 너무 좁게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줄 간격 지시는 따로 없지만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단락에서 줄 간격을 여기도 1.5줄로 변경해 놓고 작업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먼저 입력하기 전에 셀 병합하는 곳, 셀 합치기 할게요. 조사 모집단 써있는 이 두 개 행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셀 병합 있죠?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너비 조절은 이렇게 테두리 잡고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요. 입력하면서 슬라이드 3에서처럼 각 줄의 끝이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맞춰 놓으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도 맞춰 놔야 되겠죠. 위쪽에 도형, 왼쪽에 도형이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입력하면서 크기 위치 맞추는데 위쪽에 제목, 아래쪽에 있는 것 비교해서 적당하게 전체 표 크기 맞춰 놓고요. 내용 입력하고 슬라이드에 각 셀의 너비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맞췄는데요. 제 거는 출력 형태하고 잘 보면은 첫 줄에 높이가 너무 높게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좁게 되어 있죠.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탭 가주세요. 레이아웃의 행 높이를 같게 이 메뉴를 클릭하면 모든 행의 높이가 동일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출력과 또 다르게 모양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 높이를 같게는 셀 병합한 경우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각 셀의 높이 이렇게 조절하세요. 출력과 비슷하게 그냥 비슷하다 생각되는 정도로만 조절에 맞춰 놓으면 돼요. 각 줄의 끝에 내용들 동일하게, 그리고 한 줄로 나와야 되는 내용들 두 줄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셀 너비 조절에 맞춰 놓고요. 이제 상단과 좌측 도형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1번 써있는 상단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이거는 두 개의 도형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홈 탭 먼저 열고요. 사각형에서 네 번째 있는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도형의 너비 조절은 이 아래쪽에 표의 셀과 같게 맞춰 놓으면 돼요. 현재 이 도형의 색깔 다른 거로 바꿔도 되고요. 현재 이 도형의 색깔 다른 거로 바꿔도 되고요. 이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앞쪽에 나타나는 구분 도형 이거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의 첫 줄에 다이아몬드라고 있습니다.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 크기 위치 또 맞춰 놓으세요. 이번 도형은 뒤쪽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 지정하면 되겠죠. 글자 색이 검정이니까 조금 옅은 색으로 아무거나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거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글자 입력하기 위해서 먼저 홈 탭 가주세요. 글꼴에 대한 설정, 표처럼 여기도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여기도 글자 색이 흰색 기본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색을 검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입력해도 되고요. 나중에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두 개 도형 같이 먼저 선택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눌러서 복제부터 할게요. 오른쪽으로 컨트롤 키, 쉬프트 키 같이 누른 상태로 드래그. 이제 컨트롤 쉬프트 키는 놓고요. 마우스로 오른쪽 테두리 잡고 표의 너비와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앞에 도형 클릭해서 구분 내용 입력하세요. 이제 왼쪽에 좌측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이번에 도형을 찾아보면은 순서도의 첫 번째 여기 끝에 바로 있습니다. 수동 입력 이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표의 첫 줄 이 높이하고 같게 맞춰 놔야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Alt 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면 높이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 단색 채우기가 아닌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먼저 선택해 줘야 돼요. 조건에서 보면은 선형 아래쪽 지정이 되어 있죠. 종류는 선형, 그리고 방향은 클릭해서 선형 아래쪽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도형에서 위쪽이 진한색, 아래쪽이 옅은 색이라면 도형 서식의 그라데이션 중지점 따로 수정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앞쪽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제일 왼쪽 중지점이 도형의 상단, 제일 오른쪽의 중지점이 도형의 하단이에요. 가운데 위치 50% 여기에 중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라데이션에 다른 효과 변경되는 게 없다면 그대로 놓아도 되고요. 선택해서 중지점 제거해도 돼요. 만약에 색상이 아래가 진한색, 위가 옅은색 되어 있다면 왼쪽에 중지점 선택해서 색의 선택, 옅은색이 아닌 진한색으로 변경하고요. 오른쪽에 끝에 중지점 선택, 여기는 색을 도형 아래쪽 색상이니까 흰색 지정 이렇게 변경해주면 돼요. 저는 이번엔 따로 바꿀 필요 없으니까 중지점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글꼴 설정 또 해줘야 되겠죠. 홈 탭 가서 여기에서 글꼴 동일하게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이 상태에서 내용 먼저 입력해도 되고요. 여기는 또 두 줄로 입력되죠. 표에 있는 내용처럼 줄 간격 이게 크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목표 입력하고 엔터키 바로 모집단 이렇게만 입력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복제 먼저 하고 글자 입력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이 테두리 잡고 아래로 이동시켜서 위에 맞춰놓고 키보드는 놓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춰놓고 글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모든 내용 글자 틀린 거 없는지 나중에 검토해도 되고요. 지금 검토해도 상관없고요.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5번 가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제목 클릭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5 여기에서도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차트 삽입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혼합 있죠? 이거 클릭을 해 놓으세요. 계열 이름이 1, 2, 3 이렇게 나타나는데 계열 3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열 1과 계열 2 그리고 위쪽에 그래프에서 항목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출력 형태에 다시 한번 슬라이드 5번을 봐주세요. 슬라이드 5의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그러면 위쪽에 그래프 나타나고요. 아래쪽에 표처럼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그래프 아래쪽에 써있는 이름 있죠. 5개의 모임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게 항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항목이 5까지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열 1과 계열 2 써 있는데요. 그거는 아래쪽에 인원 써 있는 것 첫 번째 게 계열 1이고요. 두 번째 비율 써 있는 것 그게 계열 2예요. 그래서 세부 조건과 그 이후에 차트 종류 나와 있고요. 세부 조건의 중간쯤에 보면 데이터 서식으로 차트 종류 바꾸는 게 나와 있습니다. 계열 1에 해당하는 것
그거는 차트 종류 세부 조건 위에 나와 있는 것, 묶은 세로막대형 이거고요. 계열 2에 해당하는 것, 이거는 세부 조건의 데이터 서식 그거예요. 그래서 비율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계열 2를 바꾼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비율 계열을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이 두 개를 변경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지에서 계열 2가 아닌 계열 1, 인원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계열 2는 묶은 세로막대형 그대로 있고요. 계열 2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트 모양 나타났고요. 위에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입력하는 대로 아래 차트 모양 바로바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 내용을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조금만 크게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항목은 1에서 4까지만 있는데 저희는 항목 5까지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계열 1과 2, 계열 3은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D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먼저 계열 3을 삭제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항목 1 써있는 A2에서 A6까지 5개 행을 블록 설정해 놓고요. 학부모 모임에서 친목 모임까지 5개 있죠? 그걸 차례대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저희는 항목 5 이거를 한 줄 새로 추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A6에 친목 모임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메시지 나타날 거예요. 친목 4까지만 입력하면 이 메시지 없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그냥 따로 읽을 필요 없고요.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계열 1과 계열 2 여기에 인원 비율 입력하세요. 그리고 아래에 B열에 그리고 C열에 인원의 데이터, 비율의 데이터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요. 인원의 데이터는 천 단위 구분기호 써 있는데요. 그거 필요 없이 숫자만 빠르게 입력하면 되고요. 비율의 데이터 여기는 입력할 때 %까지 같이 입력해주면 이 데이터가 일반 숫자가 아닌 백분율 데이터로 변경돼요. 그래서 %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까지 꼭 같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데이터를 모두 입력을 해 놓고요. 여기에는 천 단위 구분기호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B열에 2행에서 6행까지 블록 설정해 놓고 컨트롤 숫자 1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셀 서식 있죠? 메뉴를 클릭해 실행한 다음에 표시 형식의 범주 있습니다. 여기에서 숫자나 회계 이거 중에 하나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그냥 숫자로 변경하면 돼요. 그래서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 소수 자릿수 필요 없으니까 0,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고요. 오른쪽에 비율의 데이터 여기도 블록 설정해 놓고 잠깐 확인만 할게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까지 입력했기 때문에 백분율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소수 자릿수 현재는 출력 형태에선 한 자리까지만 보이는데 저희는 자동으로 소수 자릿수 두 번째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소수 자릿수 1로 바꾸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렬은 여긴 따로 필요 없고요. 글자 이렇게 잘려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데이터 틀린 거 있는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모두 틀린 거 없다 그러면은 닫기를 눌러주세요. 만약에 나중에 틀린 거 찾았다 아래쪽에 표가 나타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편집 위에 아이콘 클릭해서 다시 열어서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높이만 잠깐 조금 더 키워놓도록 할게요.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먼저 보이도록 차트 요소 바꿀게요.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여기에 차트 요소 있죠? 더하기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차트 아래쪽에 보이는 범례, 인원 비율 이거 필요 없죠? 범례는 체크 해제 그리고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회색 가로선들 이거 눈금선 필요 없죠? 체크 해제 그 다음에 차트의 아래쪽에 표처럼 보이는 거 있죠? 데이터 테이블 이건 체크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건 다시 클릭해 닫도록 하세요. 이제 세부 조건에 맞춰서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요. 그 위에 종류가 있었고요. 그 뒤에 외곽선 표시가 있습니다. 차트 선택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외곽선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차트 이렇게 차트 영역을 선택 다시 차트 디자인의 옆에 있는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윤곽선 검정만 지정하면 테두리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세부 조건에 제일 먼저 차트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세부 조건 상단에 글꼴 지정이 있죠. 그래서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6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색 따로 지시가 없지만 여기도 검정 또는 흰색이죠. 그래서 검정으로 이렇게 클릭해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세부 조건 위에 있는 거는 모두 끝이 났고요. 세부 조건의 첫 번째 거 차트 제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차트 제목 클릭, 그 다음에 이 안에 글자를 드래그해 선택,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 제목으로 변경하세요. 입력할 때 항상 띄어쓰기 주의하고요. 끝에 불필요한 띄어쓰기는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 선택, 이제 여기에 대한 설정 보면은 먼저 글꼴 설정이 있는데요. 홈 탭에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글꼴을 먼저 궁서로 변경 24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에 흰색 지정이 있으니까요.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지정, 도형 윤곽선에 검정만 지정하면 되죠. 그리고 그림자가 지정이 있는데요.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그 다음 그림자로 가서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나타납니다. 모양을 봐도 알 수 있죠. 첫 줄에 있습니다. 오프셋 아래쪽을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인데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각각 이름이 어딘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빈 공간 가면 차트 영역 이렇게 나타나죠. 클릭. 여기에선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 지정하면 되고요. 그림 영역에 채우기 흰색 되어 있죠. 마우스로 안쪽에 가져가 보세요. 그림 영역 나타나죠. 클릭. 여기를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흰색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인 데이터 서식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고요. 값 표시 모국인 모임의 비율 계열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국인 모임 여기 있고요. 비율 여기죠. 51.1이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 비율의 모양을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아닌 꺾은 선형 여기에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 꺾여 있는 부분의 표식 이걸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안 되고요. 한 번 더 이걸 클릭해야지 이 표식만 선택돼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은 옆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옆이 아닌 위쪽에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은 마우스로 이걸 클릭해서 이동시켜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제대로 이동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지 말고요. 차트 요소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있죠. 여기에서 오른쪽에 꺽쇠를 클릭. 이러면 위치 바꿀 수 있어요. 위쪽 이걸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마우스로 들어가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차트 요소에서 위치 바꾸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걸 출력 형태만 보고 수정할 게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색상 같은 경우에 지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사항 아니고요. 그리고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 보고 봤을 때 표식 부분 있죠? 동그라미. 이 모양이 다르게 바뀌어야 되고요. 너무 작은 상태라 조금 키울게요. 표식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선택. 모두 선택되었죠? 여기에서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계열 옵션, 그 다음에 채우기 및 선, 여기에 표식이 있죠? 클릭, 그리고 표식 옵션 클릭해 열고 기본 제공 선택, 그 다음에 형식을 클릭해서 출력과 동일한 모양, 다이아몬드형 이거 선택, 크기는 10 정도로 키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의 너비, 아래 글자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좁게 되어 있죠?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 선택. 그러면 5개 모두 선택되었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간격 너비 바꿀 수 있게 나와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메뉴로 찾지 말고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차트 바깥쪽에 클릭해 선택. 다시 한번 이 막대 그래프 하나 선택.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와요. 간격 너비라는 거는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아니고요. 이 막대 그래프 사이의 너비예요. 그래서 퍼센트가 커진다면 그만큼 막대 그래프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간격 너비를 좁게 하면 막대 그래프 너비를 크게 할 수 있는데요. 현재 219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150 정도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이렇게 퍼센트를 작게 하면은 막대 그래프 너비가 커져서 출력과 비슷한 크기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부 조건에 1번 써있는 도형 삽입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같은 도형 나타나면 되죠. 먼저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으로 가면 설명선의 종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이 도형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를 먼저 적당하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이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위치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 크기는 이렇게 키워놔도 상관없어요. 먼저 스타일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도형 서식의 도형 스타일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꼴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죠. 홈 탭 가서 이번엔 굴림이 아닌 도둠 선택,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해 주세요. 그 다음에 커서 위치가 이렇게 왼쪽 상단에 있는데요. 단락에선 가운데 맞춤, 위아래 정렬인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제 전체적인 크기, 다른 것 보고서 크기 위치 맞춰 놓으면 되겠죠. 노란색 핸들로 튀어나온 부분도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확인 안 한 부분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왼쪽에 세로축, 이 숫자 확인을 해보면 최소값 0이고 2만 단위씩 변경, 최대값 18만. 여긴 변경할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여기에는 퍼센트 0.0에서 20씩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숫자 클릭해서 바꾸면 되는데요. 축 옵션에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나타나면 바로 변경하면 되고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차트 바깥쪽을 클릭, 다시 오른쪽에 이 숫자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축 옵션에서 최소값 말고요. 여기에선 기본 단위 이거 먼저 수정해주면 돼요. 퍼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0.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이 아닌 0.2라고 해야지 20%에 해당해요. 그래서 0.2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은 60%, 그리고 소수점 한 자리씩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는 따로 변경할 필요 없고, 그러면 숫자에 대한 것은 변경 완료됐고요. 그림 영역에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 선이 보여야 되고, 오른쪽에 여기에는 눈금선도 보여야 돼요. 현재 보이지 않죠? 이걸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림 영역 클릭해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왼쪽에 숫자 클릭해서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오른쪽에 숫자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색, 아래쪽에 표 아무 글자나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이렇게 세 군데를 검정으로 지정해주면 오른쪽에는 눈금 단위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여기는 끝이 났으니까 파일 저장하고요. 슬라이드 6번 간 다음에 제목 클릭해서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6은 모두 도형과 스마트 아트 이걸로만 채워지는데요. 만들어질 게 아주 많이 있죠. 도형 목록에서 어디에서 빠르게 찾아서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형 모양이 변경된 것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자주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6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테두리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세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도형인데 테두리만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도형 먼저 뒤쪽에 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사각형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이 도형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에는 상단에 노란색 핸들이 있죠. 이렇게 모서리 잘린 부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위에 가라는 글자 이걸 비교해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위쪽 그리고 왼쪽 아래쪽 같이 모양이 변경되었고요. 이제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오른쪽으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복제를 하나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도형의 색상 바꿔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6에도 모든 도형의 색상 따로 지시가 없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도형, 오른쪽에 있는 도형 출력 형태 보면은 회색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색깔 지정해주면 돼요. 왼쪽에 있는 거 먼저 선택,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바꾸면 되는데요. 이 도형 앞에 여러가지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 같은 도형으로 만든다면 조금 보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옅은 색깔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클릭해 선택, 도형 채우기에서 왼쪽과 다른 색상 아무거나 하나 옅은 색 선택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테두리가 왼쪽과 다르게 되어 있고요. 테두리도 조금 굵게 보이고 있죠. 그러면 도형 윤곽선에 점선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점선이 아닌 파선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대시해서 파선이라는 것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조금 두꺼워 보이는 것, 기본이 1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죠. 너무 두껍지 않게 2와 4분의 1포인트 정도로만 이렇게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두리 색깔 이 상태로 잘 보이니까
상관없지만 저는 조금 더 잘 보이게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 잘려져 있는 모양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도형 서식에 회전에 좌우 대칭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제 왼쪽 오른쪽에 어떤 도형을 먼저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상단에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죠? 숫자 8 써있는 팔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우선 이 안에다 글자부터 입력해 놓고요. 글꼴 설정 아직 변경하지 않았지만 글자를 미리 입력을 해놔야지 어느 정도 크기 위치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나중에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는 거는 한 번에 하는 게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아래쪽에 외로움에서 편견 써있는 도형, 이 도형은 입체적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아래쪽에도 보면은 쓰기에서 듣기까지 써있는 원형 도형, 이것도 입체적으로 보이고 있죠. 이 두 개는 일반 도형이 아닌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에요. 출력 형태에서 보면은 1번은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건 스마트 아트 1번, 두 번째 나타나는 건 스마트 아트 2번이에요. 그러면 스마트 아트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 가고요. 0으로 써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스마트 아트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찾아보면 쭉 내려서 보면은 프로세스형에 여기에 있네요. 이름은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이죠. 클릭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글자는 미리 입력해도 되고 나중에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먼저 이 상태에서 스타일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은 3차원의 만화죠. 그래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 이 목록 열고요. 3차원의 만화라는 것 세 번째 있죠. 선택해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 회색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 상자 3개가 다른 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색 변경에 보면은 다른 색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이제 크기 조절하기 전에 먼저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모서리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위치 바꿀 수 있죠. 우선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글꼴 설정할게요. 홈탭에서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 플러스가 아니고요. 이렇게 정확히 숫자 18 이렇게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 흰색이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답 파일에 만들어진 거 제가 잠시 복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화살표만 모양이 크기가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도형 바깥쪽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만 이렇게 따로 선택해서 크기를 이것만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선택해서 따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알아두세요. 이제 아래쪽에 한국어 학습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서 보면은 같은 도형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을 바꾼 건데요. 도형의 아래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이 있죠? 그게 화살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블록 화살표에서 네모 모양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 이거 선택하면 되겠죠? 선택, 제가 먼저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노란색 핸들이 많이 있죠? 이걸 움직였을 때 각각 이렇게 다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력과 비슷하다 생각하는 모양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글자 입력부터 하고요. 크기, 위치 맞춰 놓으면 돼요. 그러면 제 화면에 노란색 핸들 이 4개 모양 또는 여러분이 정답 파일 열어서 노란색 핸들이 어느 정도로 변경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도형은 뒤쪽에 배경 도형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먼저 도형 만들 건데요. 도형 목록 열고 사각형의 두 번째 거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도형의 색깔, 또 앞에 있는 도형과는 다른 색깔 아무거나 미리 변경시켜 놓고 작업해야 편하겠죠. 다른 거는 아직 설정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 도형만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상 하나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다시 도형 만들 건데요. 같은 도형이죠. 다시 도형 목록 열어서 해도 되고요. 이 도형을 복제해도 돼요. 컨트롤 D키 누르면 바로 복제되거든요. 컨트롤 D 눌러볼게요. 그리고 크기 조절 이렇게 맞춰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색깔은 나중에 바꿀 거니까요. 여기에다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우선 맞춰 놓으세요. 배경색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냥 이 상태로 놔도 되고 신경 쓰인다면 색깔 아무거나 우선 바꿔 놓으세요.
아래쪽에 어학당 써있는 도형도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 이번에는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있죠. 갈매기형 수장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안에도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이 도형은 회전해야 되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 놓으세요. 오른쪽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스마트 하트죠. 다시 삽입 메뉴 가고 스마트 하트 메뉴 누르세요. 그 다음에 아래로 쭉 이동시켜서 보면은 같은 모양 찾을 수 있는데요. 주기형에서 비슷한 거 찾을 수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름은 세그먼트 주기형이에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현재 이 상자 하나 더 필요하죠. 이 상태에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왼쪽에 이 꺽쇠 있죠. 이걸 열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여기에 먼저 내용을 입력할게요. 쓰기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하나 더 추가된 게 보이죠. 여기에도 하나 더 추가되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말하기 입력하세요. 이제는 엔터키 누르면 내용이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엔터키는 이제 누르지 말고 클릭해서 이동해서 나머지 내용들 입력하세요. 저는 입력하고 나니까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 이 순서로 되도록 내용 수정하세요. 그러면 내용은 제대로 되었고요. 이제 이 상자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바깥쪽 테두리만 다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목록 여세요. 이번엔 3차원의 강한 효과가 아니고요. 그냥 강한 효과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거에서 찾아보면 강한 효과 이걸 찾을 수 있어요.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도 각각 색깔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색 변경을 눌러서 다른 색깔로 지정된 것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크기 위치 대충 맞춰 놓고요. 다시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글꼴, 도둠, 글자 크기 18 플러스가 아니고요. 18포인트로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글자 색은 검정으로 보여야 되죠. 이렇게 바꾸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2번 써있는 오른쪽의 도형, 여기에는 도형 편집만 하면 되겠죠. 제일 위쪽에 있는 것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아래쪽에 별 및 현수막, 여기에서 비슷한 모양 많이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맞는 도형으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저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에 있는 리본 아래로 기울어짐, 이 도형 선택할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에도 노란색 핸들이 있죠. 두 개가 보이는데요. 이 노란색 핸들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너비 조절할 수 있어요. 위에 글자 비교해서 적당한 크기 그리고 이 너비 조절에 맞춰 놓고요. 이 도형 안에 글자를 먼저 입력하고 맞추면 조금 편하겠죠?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아래쪽에 같은 도형이 회전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도형 먼저 찾아볼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죠. 평행 사변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과 비슷하게 우선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면 되겠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핸들 이걸로 조금 더 필요하다면 맞춰 놓고요. 저처럼 내용도 입력을 해 놓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제, 그 다음에 다시 회전해서 좌우 대칭할게요. 그 다음에 살짝 겹쳐 놓게 이렇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을 해 놓고요. 여기 살짝 겹치는 거 반대로 되어 있다면 이 두 개 도형 중에 하나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가져오기 이게 있는데요. 만약에 적응 훈련 이 도형이 앞쪽에 나타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맨 뒤로 하면은 이 도형 뒤쪽으로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교육 도형을 선택해서 이거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해서 겹쳐져 있는 부분 동일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제 아래쪽에 직업 교육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 이번엔 사각형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또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또 같은 도형이죠. 도형 목록 열고요. 사각형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모양을 보니까 이쪽에 먼저 만들면 되겠네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 이것도 잡고 이렇게 둥근 모양 이걸 변경해 줘야 되겠죠. 먼저 내용부터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글자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놓고요. 내용 수정하고 정확한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바리스타, 이 도형은 도형 목록 열고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모서리가 접힌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글자 입력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이렇게 해보면 글자가 뒤집힌 게 보이죠. 도형이 좌우 대칭한 건 상관없는데요. 상하 대칭하면은 그 도형 안에 글자 입력하면 글자도 상하 대칭으로 회전되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입력하지 말고요. 바리스타 이거는 그냥 잘라내게 해둘게요. 시험에서는 도형 안에 입력한 것처럼 텍스트 상자를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용을 바리스타라고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크기 위치 이렇게 대충 맞춰 놓고 이 안에 글자 입력한 것처럼 해 놓으면 되겠죠. 이제 오른쪽에 요리교육,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다리꼴 도형 선택,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 글자 입력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왼쪽에 수준별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순서도의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순서도의 자기 디스크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먼저 내용을 입력하고요. 도형 위에 화살표 모양 있죠? 이걸 잡고 이렇게 이동시키면 회전이 됩니다. 출력과 비슷하다 생각되는 정도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도형은 또 잘 보면요. 제가 만든 수준별 이 도형에는 노란색 핸들이 안 보이고요. 여기에는 노란색 핸들이 있죠. 그래서 도형을 만들 때 비슷한 도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도하고 기본 도형, 여기에 비슷한 도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 도형에 보면은 두 번째 줄 끝에 원통형 도형이 있죠. 이 도형을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고 글자 입력하고 회전, 이렇게 해도 동일합니다. 노란색 핸들의 차이는 이 모양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원통형을 선택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꼭 원통형 도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비슷한 도형인 다른 도형을 선택해 작업해도 감점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맞춤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에는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있죠. 화살표 오각형 선택, 맞춤 도형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글자 입력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다음으로 오른쪽에 프로그램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순서도의 두 번째 줄에 제일 끝에 있습니다. 순서도 지연, 이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크기 위치 맞추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도형 스마트 하트 만들었어요. 스마트 하트는 각각 따로 선택해서 글꼴 설정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다음에 바로 설정했고요. 도형은 한꺼번에 같이 선택해서 한 번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모든 도형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아래 슬라이드 번호도 이렇게 선택될 수 있으니까요. 따로 선택하도록 하세요. 이거는 선택되지 않도록 드래그해서 위의 내용만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스마트 하트 같이 선택되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홈 탭에서 글꼴 지정되어 있는 도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색이 많으니까요. 먼저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도형 중에 글자 색이 흰색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직업교육 이 도형에 흰색이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만 찾아 선택해서 다시 테마색에 흰색 지정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위에 적응 훈련에서 교육, 여기에 연결선을 지정하지 않았죠.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먼저 도형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선의 종류에서 가운데쯤에 보면은 부드럽게 연결되는 연결선 구부러짐 이게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적응 훈련 이 도형에 가져가면 연결점 여러가지 나타나죠. 그러면 딱 필요한 그 위치에 가서 연결점에서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교육 도형 여기로 가서 또 연결 끝나는 부분 거기에 가져가면 모양 나타났죠. 마우스 이제 놓아주세요. 선이 너무 얇고 잘 안 보이는데요. 도형 윤곽선의 검정으로 먼저 바꾸고 조금 두껍게 바꿀게요. 두께를 2와 4분의 1포인트 정도로 바꿀게요. 굵기는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조금 굵게만 보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연결 시작과 끝에 동그라미 모양이 없죠. 그래서 이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의 아래 화살표로 가면은 모양이 있어요. 화살표 스타일 11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각각의 도형의 색깔들 이거는 한꺼번에 선택 못하죠.
각각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각각 선택해서 지정을 해야 되니까요. 잠시 영상 강의 멈춰놓고 도형 채우기에서 각각 도형의 색깔들 바꿔놓으세요. 여기 입력했던 텍스트 상자, 이것만 투명한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고 나머지는 모두 바꾸세요. 회색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 색깔, 이거는 같은 색, 임의 색상으로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아까 색깔, 임의 색상 바꿨었는데요. 그냥 다른 거 바꾸면서 같이 바꿨습니다. 저와 똑같은 색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로 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글자만 잘 보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에선 1번과 2번 각각 그룹해야 되죠. 1번 모든 도형들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가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I자 모양으로 포인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메뉴에서 그룹, 오른쪽에도 아래 슬라이드 번호 빼고 모두 이렇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메뉴 그룹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룹화된 상태에서도 각각의 크기 위치 글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이제 애니메이션 탭 가주세요. 세부 조건의 1번에는 실선 무늬 세로 지정되어 있죠. 먼저 실선 무늬 선택, 그 다음에 효과 옵션 가서 세로를 선택하세요. 모양 나타났고 1번 이렇게 순서 나타났고요.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다시 이번에는 회전이라는 거 선택. 그러면 회전 이렇게 나타나고요. 애니메이션 순서 1번, 2번 이렇게 나타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비디오 지정된 곳은 왼쪽 축소판의 번호 아래쪽에 별 모양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특별히 시험장에선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제 모두 수정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시험시간 빠르게 작성했다면 검토할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모든 내용들 다시 한번 검토해주고 출력 형태하고 많이 다르게 작성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확인해서 수정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작성하는데 저는 순서대로 작성했는데 여러분이 6번부터 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모두 완료했다면 파일 저장하고요. 이 파일을 감독관 PC에 전송하고 감독관에게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